시어머니가 서류를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은행에서 한 달만 이름 빌려달래. 금방이야.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사업이 잠깐 힘든 거야. 가족인데 이 정도는? 가족이니까.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겠지? 붉은 도장이 하얀 종이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20년, 그중 10년은 빚을 갚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댁 보증을 섰다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죠. 겨우 갚아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0년을 희생했는데 감사는 석 달이고 다시 요구가 시작된다면 말입니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 김수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혼 2년 차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평소엔 미리 전화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예고 없이 오셨죠.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앉으신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은행에서 서류가 필요하대. 한 달만 이름 빌려줘. 하얀 종이 위에 연대보증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보증이라는 말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어머니, 이게 뭔가요? 아, 그냥 형식적인 거야. 은행에서 서류상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한 달이면 끝나.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그때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민수야. 내 와이프한테 잠깐 부탁 좀 하려고.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사업이 잠깐 힘든 거야. 곧 정리될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응? 가족이니까.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결혼 초부터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명절마다 용돈도 주셨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죠.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에 써야 해요? 여기 보증일란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쓰면 돼. 볼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김수진. 그리고 주민번호를 적었습니다. 도장도 찍어야지.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붉은 도장이 하얀 종이 위에 찍혔습니다. 또렷하게. 그래, 고맙다 수진아. 한 달이면 끝날 거야.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 가족인데 당연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난다고 했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일찍 정리됐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남편과 함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 맞죠? 네.
보증 서신 분 맞죠? 연대보증이라고 아시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숙 씨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연대보증인이시니까 책임지셔야죠.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마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서 통지 나갈 겁니다. 일단 오늘은 확인차 왔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뒤 남편이 급히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사업이 부도났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잖아. 금방 끝난다고 했잖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붉은 도장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도장 소리가 제 인생의 족쇄 소리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채무금액 옆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맞아? 남편도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라던 보증은 거짓이었고 금액은 우리가 평생 모아도 갚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1번, 점심에 2번, 저녁에 3번. 김수진 씨 상환 계획 세우셨죠? 언제까지 갚으실 건가요? 연체되면 압류 들어갑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씨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보증 서셨으면 책임지셔야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시간만 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37살 한 번도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도장만 안 찍었어도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고. 여보, 집을 담보로 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그 사이에 갚으면 돼. 결국 신혼 때 장만한 집까지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갚지?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일 나가야겠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갚아요. 그렇게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고 손님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죠. 아줌마,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고개를 숙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녁 8시 집에 돌아오면 밥을 급히 먹고 다시 나갔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재봉 일을 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옷을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봉 틀 앞에 앉아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를 들으며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손가락에 반창고가 붙었습니다. 바늘에 찔려서였죠. 수진 씨, 괜찮아요? 옆자리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잠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지? 이번 달엔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 머릿속은 온통 숫자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갔습니다. 모아둔 돈을 입금하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줄고 있어. 괜찮아. 하지만 그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친정 부모님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송금할 돈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엄마, 요즘 좀 바빠서요. 곧 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얼굴을 보일 수 없어서였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몸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조금만 더. 그 말을 되뇌며 버텼습니다. 7년째 남편 회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고 상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년째 드디어 반을 넘겼습니다. 여보, 우리 반 넘었어. 남편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10년째 마침내 마지막 남은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건넸습니다. 전액 상환하시는 거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행원이 도장을 찍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채무 완제 확인서.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미안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지막 입금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아, 내 덕에 살았다. 정말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1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에 손가락 찔리던 날들,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로 출근하던 날들, 그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남편과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자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었죠.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전화로 주말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시겠다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주말 시댁에 가니 정말 갈비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제 반찬을 챙겨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역시 가족이구나. 힘든 일 겪었지만 결국 마음은 통하는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며 청소를 부탁하셨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도 드셨고
그동안 제 덕분에 고생하셨으니까요.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2달째 되던 날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진아,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까 효도 좀 해야지.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 못했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효도를 안 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빚 갚은 게 효도가 아니었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냐고 하셨습니다. 3달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추석엔 제가 음식 준비를 다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늙었으니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요. 친척들 음식까지 준비하려면 사흘은 부엌에 있어야 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시집 온 사람이 명절에 친정을 가냐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명절 사흘 전부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우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칭찬했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죠. 친척들이 돌아간 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좀 살만하지? 빚도 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효도 좀 제대로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마움은 3달이었구나. 넉 달째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와서 김장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며느리가 김장을 안 도와준다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어머니 나이 드셨으니 좀 도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해 하셨을 거라고요. 당신은 10년이 뭔지 알기나 해? 목소리를 높였더니 남편은 이제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고 되물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된 거라고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5달째 참다 못해 남편에게 어머니한테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요. 남편은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을 거라고 어머니 세대는 원래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알아. 근데 조금만 더 참아줘. 또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6달째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며느리는 이래야 복 받는다. 그 웃음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1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 손. 10년 전 28배 결혼할 때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이 10년은 대체 뭐였을까? 그날 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일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7달째 남편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습니다. 과장이 되었다며 기뻐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월급도 오르고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일주일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승진 후 첫 주말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었다고 했죠.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고 거실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통화는 짧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내가 싸늘하다고 하시더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시댁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왔는데 그게 싸늘하다는 건가요? 남편은 어머니가 나이 드셨으니 좀 더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해? 10년을 이해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이번 주말엔 우리 둘이 어디 가자고 했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며느리가 주말에 시댁도 안 오냐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닌데.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퇴근하면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먹자고 불러도 응 한마디 뿐이었죠.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시어머니 댁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없이 혼자 다녀왔다는 거였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혼자 시댁에 들렀습니다. 저 없이 마치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나가려고 하길래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에어컨 청소를 해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다고 하니 혼자 하겠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돌아온 남편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차려주셔서 먹고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그로부터 한 달 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추석엔 송편을 100개는 빚어야 한다고 친척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만에 가는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추석에 며느리가 친정을 가냐고 10년이든 20년이든 시집 온 사람은 시댁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엔 제가 친정에 가야겠다고, 저도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만 참아줘. 엄마가 화내시면 나도 힘들어. 참으라고? 또? 제가 안 힘든 것 같냐고 저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엄마 고생시키면 나 이혼할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10년 동안 빚 갚은 건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고맙지만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도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함부로 대했다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허망해서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하다니 믿었던 사람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 편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남편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얘기했어요. 네,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나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서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하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걔가 갚은 건 자기 복이지. 우리 아들이 불쌍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날 밤 들은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걔가 갚은 건 자기 복이지.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은 내 복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패이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송편 빚을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남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여보, 내일 시댁 가야 하는 거 알죠? 응. 저도 친정 가고 싶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이라는 말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에 가야 했으니까요. 옷을 입고 준비한 선물을 챙겼습니다. 손이 무거웠습니다. 선물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습니다. 왔니? 어서 와서 송편 빚어라. 친척들 오기 전에 다 해야 해. 네, 어머니.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쌀가루 반죽이 큰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빚나 싶었습니다. 반죽을 떼어 손으로 둥글게 빚었습니다. 가운데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1시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에 오셨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손이 좀 느려서. 에휴, 느려도 너무 느리네. 옆집 며느리는 1시간이면 다 하던데.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오후 1시쯤 겨우 송편을 다 빚었습니다. 손목이 저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찜기에 쪄야지. 빨리빨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찜기에 송편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20분쯤 지나 송편이 익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화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조심해라, 수진아. 그렇게 덤벙대다가 다치면 어떡하니? 조심하라고요? 서두르라더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오후 3시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내외분, 작은아버지 내외분, 고모님들.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수진이 왔네. 송편 만들었어? 네, 고모님.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아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앉을 틈도 없이 오후 내내 움직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8시가 넘어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이제 갈까요? 그래.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생했다. 송편 맛있었어. 고생했다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엄마도 좋아하시던데. 그래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 어깨, 손목, 다리.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끝일까? 이제 좀 나아질까?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사흘 뒤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와서 김치 냉장고 정리 좀 해줘.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며느리가 주말에 쉬겠다고? 추석 때 일 좀 했다고 벌써 쉬려고?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구나. 그날 오후 시댁에 갔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묵은 김치통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 씻고 정리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대답은 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씻고 나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은 배부르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40이 채 안 된 나이에 50대처럼 보이는 얼굴, 힘없이 축 처진 어깨, 거칠어진 손. 이게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뭔가를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날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쉬고 싶어? 10년 빚 갚은 건 내 복이었잖아. 우리가 망해도 됐던 거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복이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집안 살렸으니까 복 받은 거지.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은혜를 바라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뭔데? 엄마랑 왜 그렇게 싸우고 그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10년 동안 빚 갚은 게 제 복이래요. 그래서가 뭐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지쳤어. 엄마 편도, 내 편도 들기 싫어. 그냥 적당히 맞춰 살면 안 돼? 적당히 맞춰 살라는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적당히요? 10년을 적당히 살았는데 더 적당히 살라고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갚았던 돈들, 제가 보냈던 시간들, 이게 내 증거야. 이게 내 20년이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2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통장 3권, 투명 파일에 정리된 영수증 뭉치, 손으로 직접 쓴 가계부,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결혼 2년 차에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시댁 보증 상환이라고 메모해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체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적을 때는 적은 돈이었지만 모이고 모여 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 재봉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밤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도 허리가 끊어져도 참고 일했던 날들. 세 번째 통장, 카페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급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며 일했던 시간들. 투명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 현금 영수증, 손으로 쓴 메모. 2014년 3월 15일 채권자에게 현금 50만 원 전달. 2015년 7월 22일 은행 이자 32만 원 납부.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을 적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서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이게 제 증거예요. 이게 제 20년이에요. 다음 날 아침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과 영수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전 시댁 보증을 섰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갚았어요. 변호사는 통장을 펼쳐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장, 2장, 3장. 영수증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상환 증거입니다. 민법상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상권이요? 네.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았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서 소송까지 가면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일단 이 서류들을 정리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뒤 내용 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서류, 20년간의 상환 내역, 구상권 청구 예고.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주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댁 갑시다. 갑자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따라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네. 오늘은 무슨 일이야?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권, 그리고 투명 파일.
영수증 뭉치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게 지난 20년입니다. 통장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갚은 돈입니다. 1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갚은 돈이에요. 남편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영수증이에요. 은행 이체 확인증, 현금 영수증, 제가 직접 쓴 메모.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했냐고. 어머니는 제 복이라고 하셨죠. 10년 빚 갚은 게 제 복이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때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빚 갚은 건 내 복이라고. 은혜를 바라지 말라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손가락에 바늘 수십 번 찔렸어요. 친정도 못 갔어요. 친구들도 못 만났어요. 통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 제 인생이에요. 20년이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투명 파일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이건 민법상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증거래요. 구상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가족인데 소송까지. 가족이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이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화나서 한 말이면 괜찮아요? 저는 20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은 하루도 못 참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왜 제 10년을 복이라고 하셨어요? 가족이라면 왜 은혜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라는 거니? 진짜 사과가 뭔지, 가족이 뭔지. 일어났습니다. 여보, 갑시다. 남편은 망설이다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소송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주일 뒤에 결정할게요. 엄마가 많이 놀라셨을 거야. 저도 20년 동안 놀라며 살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전화 안 받으신다는데 무슨 일 있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남편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요. 전화 한 번만 받아줄래? 싫어요. 여보, 일주일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말이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맛없어요? 아니, 맛없으면 드시지 마세요.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여보, 제발. 당신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전화 좀 받아라. 읽고 지웠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주자. 읽고 지웠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 밥도 제대로 못 드신대. 그래요? 응. 혈압도 올라가셨대. 병원 가보시라고 하세요. 여보, 저도 10년 동안 병원 한 번 못 갔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나흘째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과일 상자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 한쪽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상자를 봤습니다. 엄마가 보낸 거야? 그런가 봐요. 받지도 않았어?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남편은 상자를 들고 냉장고에 넣으려다가 그냥 현관에 다시 두었습니다. 닷새째 남편이 새벽에 나가더니 점심때쯤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엄마 집. 그래요. 엄마가 많이 야위셨어. 그래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아직 이틀 남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6째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시댁에 갔다 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미안하다고 하셔.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일이면 일주일이잖아. 여보, 뭘 원하는 거야? 돈? 사과? 모르겠어요. 뭐? 저도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 제가 희생한 거, 제가 고생한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심이어야 해요. 진짜 미안해하는 마음. 그날 밤 남편은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시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잘못하신 거 아세요? 네, 알아요. 근데 엄마도. 네.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잘못하셨대. 진심으로. 그래요. 내일 만나줄 수 있어? 생각해 볼게요. 일곱째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지금, 알았어. 지금 갈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셨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 남편은 급히 옷을 입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같이 가요. 그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과로와 심적 부담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 둘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망했어. 10년, 아니 20년. 내가 우리 집안 살렸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도 미웠어요. 너무 미웠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미워하는 게.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미움도 원망도. 고맙다, 수진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세요. 이제 더 이상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볼이 쏙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차에 모시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시댁이 아닌 우리 집으로요. 수진아,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네,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 계세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셨습니다. 안방을 들였습니다.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첫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2가지, 생선구이. 그래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그냥 고마워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오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할게. 어머니, 앉아 계세요. 아직 몸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설거지 정도는. 안 돼요. 쉬세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다가 멈춰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10년이, 아니, 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이제야 알았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래.
일주일도 이렇게 긴데 20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니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일어나셨어요? 아침상이라도 차려야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수진아, 나도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받기만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같이 할까요? 그래. 둘이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물을 무치고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이요?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연하게 여겼는지. 나물을 무치던 손이 멈췄습니다. 너희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나는 그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앞으로는 딸처럼 대할게. 며느리가 아니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셋이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그 통장, 구상권 얘기 있잖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그 돈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니, 대신에 내가 가진 거라도 주고 싶어. 시댁집, 그거라도. 어머니, 아니에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희생한 거, 고생한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은인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잖아요. 가족.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족. 진짜 가족. 남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정말 늦게 깨달았어. 알아요.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우리 가족. 그날 밤 셋이서 오랜만에 편하게 TV를 봤습니다. 웃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시는 날 현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자주 올게. 근데 일 시키러 오는 거 아니야. 그냥 보러. 네, 어머니. 저도 자주 갈게요. 억지로 오지 마. 내가 오고 싶을 때 와. 네. 시어머니가 포옹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 딸이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이후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셨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러요. 수진아,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그래, 쉬어야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예전처럼 뭔가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얘기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든 거 없었어? 아니, 괜찮았어.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 응, 오늘 차 마시러 오셨어. 또 일 시키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얘기하다 가셨어. 남편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응. 주말에는 둘이서 외출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나도. 미안해, 늦게 깨달아서.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잖아.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그 통장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20년 전 통장, 빼곡히 적힌 숫자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통장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그냥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빛보다 무거운 건 미움이었고 가장 큰 자유는 용서였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가 아니라는 걸, 서로의 마음이 닿는 곳,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응, 어서 와.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같이 만들까? 좋아.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요리를 했습니다. 웃으며 얘기하고 장난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아, 내일 시간 있니? 같이 점심 먹을까?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좋아하는 데 가자.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야. 내가 살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샀잖아.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지? 응. 나도. 알아. 사랑해, 여보. 나도. 그날 밤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가족이란 결국 이런 게 아닐까요? 누가 더 많이 내줬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는 곳. 그게 진짜 가족이더군요. 2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빚은 다 갚았고 미움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당연함을 강요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가족이기에 더 소중히, 가족이기에 더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연 이야기들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